최은영 씨, 보통 변리사 하면은 이공 계열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자격시험을 치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을 통해서 변리사가 되는 경우에 90% 정도가 이공 계열이기는 하지만요. 변호사도 변리사가 될 수 있고요. 또 변리사가 경제 분야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상 계열 출신 학생들도 변리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에는 변리사가 되기 위한 전문학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업재산권학과라고 해서 변리사 관련 전공학과가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경기대학교에, 98년도에는 인하대학교에 각각 개설이 됐고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에는 각각 대학원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변리사 길라잡이 함께 보시죠. 조그만 발명품에서부터 가요계의 표절 시비까지 산업화 사회에서는 사고 파는 문제가 모두 특허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법조계나 경제학계에서도 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학의 학부과정에도요, 이 산업재산권학과가 개설되어서 일선에서 활동할 변리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변리사라는 직업, 아주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내용들도 전문적이고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대학 내의 변리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재산권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인 특허법 수업입니다. 특허란 새로운 기술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변리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 산업재산권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했는데요. 특허법도 어렵고 산업재산권 제도는 더 어렵게 생각됩니다. 좀 쉽게 알려주시죠. 네, 산업재산권 제도에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업인 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래도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드리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가 특허,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실용신안, 그리고 의장은 물품의 모양과 색채 등의 디자인이고요. 상표는 자기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시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기술의 도입과 기술의 수출에 대한 국제 관계를 배우는 기술 이전론 수업인데요. 발명자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혼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다른 기업체 혹은 다른 나라에 알려줌으로써 로열티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로열티라고요? 로열티는 보통 상표에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의 로열티는요, 상표권은 물론 특허권 등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이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기술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기술 개발과 발명으로 보다 확실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또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어서 경기대학교 산업재산권학과의 교육 내용입니다. 크게 법학 계열, 경제학 계열, 과학 기술 분야의 수업으로 나뉘는데요. 작년에 새로 생긴 인하대학교의 산업재산권학과의 경우는 법정 계열로 법학 계열 수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영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영비천이라고 하는 네, 이 이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하나인 상표법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상표를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상표법에 대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요. 수업 내용에 집중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은 소비자의 소비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표권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모두 작은 차이에서 그 권리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변리사의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이 화면은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결합상표라고 하는데
예, 산업재산권학과 전국에 몇 안 되는 학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지원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학과를 온 건요, 전국에 저희 학과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마침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망이 있어 보여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야가 특허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 일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 어떠한 체제하에서 어떠한 제도하에서 또 학문적 이론이 성립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법원하고 특허청을 오가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도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하고 변리사의 특별한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민사라든가 형사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해 주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 변리사는 특허로 또는 실용신한 의장 상표 이러한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해서 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곳을 졸업하고 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특허와 관련된 쪽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을 얘기한다면 특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기업체의 특허전담부서, 그 다음에 특허관리사무소, 즉 다시 말해서 변리사 사무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은 개인의 어떤 그 독립된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